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금년 2022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동안의 6개월간의 소회,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일들에 대한 성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3년 어떻게 2023년에 서산시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개략적인 부분이라도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갖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시장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전보다는 좀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실도 들락날락 하면서 뭐 2번이 됐든 1번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자주 이렇게 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들어왔는데 마음같이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간짬을 낼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열심히 발품을 팔고 또 행사도 참여하고 또 시민들 만나는 거 좋지만 좀 여유로운 시간 좀 가졌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도 그런 토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면담 요청이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고 또 시민들을 일일이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잘 안 나오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제가 6개월 동안 해왔던 생각과 행동은 우리 시민들을 보다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밖에 있는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가 민원 처리가 너무 늦다. 행정 처리가 너무 늦다. 공무원들이 좀 너무 느릿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호 공약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행해야 되겠다. 민원 처리 기간을 정말 확실히 이게 단축도 시키면서 또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높여나가야 되겠다. 그걸 굉장히 많이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죠. 제가 취임 전에는 민원 처리 단축률이 21%였습니다. 처리기간 단축률이. 그런데 11월 기준으로 할 때는 41%가 돼 있어서 20% 정도는 상향시켰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대통령이나 또 도지사, 시장 공약으로 돼 있는 서산공항이라든가 또 가로림만 관련 해양정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그리고 또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2년 후반기는 2023년을 가기 위한 어찌 보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입니다. 임기 4년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워밍업과 동시에 기반을 닦아나가는, 틀을 닦아나가는 이런 기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도약할 준비,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리는 것처럼 그런 도약할 기반을 갖추는 6개월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산이 움츠려서 멀리 뛸 것이 무엇이냐, 아이템이. 뭐 지금 석유화학과 자동차 양대 축에 이 산업으로 가고 있지만, 이 탄소 중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UAM이라든가, 여기 적혀 있는 드론이라든가, 또 수소, 2차 전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신산업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을 닦고 또 뭔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안으로 봐도 들어와 있던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열심히 추진을 해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산공항 관련 예타도 금년 말 중에 안 나온다면 연초에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로림만 해양 정원도 마찬가지로 뭐 한 2월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여러 가지 예타로 얘기한다면 이건 저는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맞는 것이지 예타로 이렇게 뭔가를 해서 하고 말고의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시장인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뭐 정책적인 판단 측면에서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제가 먼저 민선 5기, 6기에 추진하던 일들이 민선 7기에서 답보 상태가 있었고 추진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바톤을 또 잡았기 때문에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완전히 이 부분을 또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맡겨준 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열심히 추진을 잘 해서 대산당진간 이 고속도로 이미 이것은 2016년 2월 3일자로 예타가 통과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나들목 2개를 추가를 하면서 다시 또 예타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다행히 잘 알다시피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추진을 이제 하다 보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2013년에 처음 시작했던 이 부분이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답보 상태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해서 기공시까지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사 건립 이 부분도 논의가 되다가 또 멈춰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재개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입지를 결정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5가지의 그 비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꾸준히 시작을 해야 되죠. 그거 다 기반인데요. 그래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러한 문화예술적인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또 관광,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2013년부터 추진해왔던 부분인데 10년 가까이 어렵게 안 됐던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이 부분도 농식품부에 이제 승인이 나서 정상적인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5월 말이면 준공이 돼가지고 6월부터는 우리가 운산 목장에 올라가서 서위스, 서산의 스위스, 서알스, 서산의 알프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경관을 조망을 하면서 또 추억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미천 음악분수 그리고 이제 간월도에 이제 데크길 한 113m의 이 해안 데크 탐방로 이 부분도 23년도 8월이면은 완공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또 다른 우리의 멋진 또 관광지로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성지라든가 해미업성, 체류관광 이 부분은 뭐 다 아시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또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만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책, 또 서산사랑 상품권 공약사항대로 이행을 하는 차원에서 30만 원으로 됐던 것을 50만 원으로 하고 또 추석 때는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들 또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든가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젊은 층에 대한 이런 또 어떤 시책 등한시할 수가 없죠. 젊은 도시, 건강한 도시 그런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또 건강한 삶을 또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 도시 또 선포도 하게 됐고 또 청년 친화 도시 선포했고 또 청년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러한 스마트팜 관련 도지사 또 서산시 그리고 또 현대건설과 함께 이런 MOU도 맺고 영농 스마트팜 영농단지 조성을 위해서 또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이렇게
제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또 만들기 위한 노력. 이 부분은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여행만사성, 여성이 또 행복해야 모든 일이 또 풀어진다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 측면에서 여성들과 또 아이들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 가족센터를 새롭게 이전해서 개소식도 가졌고, 성현의 청소년 문화의 집도 기공식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책들을 펼쳐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죠. 대한민국 오늘의 이런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시책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 수당을 인상을 하는 부분, 현재 그동안에는 25만 원으로 이렇게 주고 있던 것을 100% 인상을 해서 50만 원으로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서 2023년에는 1월 달에는 일단 40만 원이 지급이 될 겁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전부 50만 원을 하고자 했으나 의회에서 또 다른 의견도 있고 또 뭐 순차적으로 해달라는 그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도 현재 5만 원 또 늘려서 인상하는 걸로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하고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도 개선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서산시 일하는 우리 서산시 공직자들과 관련된 이 서산시의 조직 체계죠. 이 부분은 자주 이렇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어찌 보면 과거에는 조직 한 번 만들면 뭐 5년, 10년은 그냥 갔죠. 요즘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메바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치고 나가야 되는, 세상이 워낙 빠르니까 그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 게 또 조직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직을 좀 개편을 했죠. 그래서 일관 5개 팀을 또 이렇게 신설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명칭도 바꾸고 업무적인 성격도 좀 새롭게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조직 체계로 갖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해서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서 17개 사업을 이렇게 또 따내기도 하고 유치도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우스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을 지정한다든가 원천천, 홍천천 이런 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또 우리가 국비를 따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표창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이 된 거는, 집계가 된 거는 한 35개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이 포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가장 기분이 좋은 일은 재난관리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분이죠. 우리 안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대통령상 받기라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요즘에 재난재해도 많은 그런 과정에서 또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더 열심히 잘 해라라는 또 채찍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기쁨으로 이게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상도 대상도 받았습니다. 지난 제가 먼저 시장할 때는 행안부 장관상에 그쳤었습니다만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뭐 내년이나 내후년 목표로 해서 대통령상을 또 받아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됐고,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해왔느냐, 그리고 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이루었던 성과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큰 개략적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불과하고요. 제가 이제 110가지 공약을 이제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내세웠던 당초의 선거 때는 100가지의 공약이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인수위를 통해서 일부 좀 이렇게 조정도 하고 또 명칭도 바뀌기도 하고 또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약도 과감하게 또 이렇게 흡수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110개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완벽하게 추진이 완료된 거는 현재 4건이고요. 물론 6개월 동안에 많이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정상적인 추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민선 8기 6개월의 변화와 성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된 부분이 이제 18페이지 이후부터인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그림은 그 중에서도 좀 크게 부각되는 부분들, 좀 덩어리가 크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앞에 좀 이렇게 나열해 드렸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으로 가서 같이 한번 안 보시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제목이라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한번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가고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량 기업 유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현재까지 7개 기업을 유치를 현재 했습니다. MS, 주식회사 MS, 오피스 또 A1, 또 AM텍 뭐 등등 몇 가지 이렇게 7개의 기업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살만나는 서해안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망 구축,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했던 부분들 아까 시청사도 말씀드렸고요. 차성선 양림선 확보장 개설, 해미교 재가설 공사하는 이런 부분들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내륙철도 이 부분은 13개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서산시가 기점부이면서 또 종점부 아니겠습니까? 대산항에서 출발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중간에 있는 지자체보다는 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또 중앙어촌 뉴딜 300 사업도 준공을 한 부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고북 사기리 정자리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발표한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농촌협약 사업도 선정이 됐고요. 또 활력 넘치는 지역개발 추진. 이것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인데 이 상수도 사업 이것도 준공을 이제 하고 또 동부전통시장 아케이드 이런 것들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하늘을 잘 이렇게 비가 새고 눈바람 날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환경이 안 좋았던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도 선착장 보수 부강 공사를 또 준공을 11월 달에 했고요. 도서 지역의 휴게 쉼터라든가 ICT 기반의 조성 사업도 착공을 지난 10월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천 정비 사업 준공을 했고 통학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난 6월에 이렇게 조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이런 시급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건 공약 중에서도 저는 아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출생아 대상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한다든가 아동 청소년 시설 확충 운영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린이 청소년 대상 버스 또는 여객선 요금 이용료 지원 이런 부분들 또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고 있는 부분도 관심 시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레저 의료 생활복지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인식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건강이라든가 문화예술 복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잘 확충이 돼야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살만나는 서산이 바로 거기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어울림체육관 개관을 했고요. 팔봉 국민체육센터 공모가 선정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돼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고요. 통합 건강증진사업 성과대에서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던 부분들 심폐소생술 이 부분은 또 요즘에 굉장히 이 CPR 이 교육이 중시되고 있죠. 이태원 이 사고사 이런 부분과도 연계되고 또 많은 부분들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공직자부터라도 이것을 생활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공무원의 CPR 교육화해서 거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86%, 9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 환경 조성, 이 어르신들과 관계된 부분인데 경로당 운영비 인상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참전 유공자 예우 높이는 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 공간 조성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창작예술촌 이 부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래되고 낡고 해서 철거가 권고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 철거에 들어가서 보다 더 멋진 건물로 탄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보다도 더 넓게 부지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창작예술촌의 이름을 제값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 유치라든가 활동 지원 확대 이 부분도 공약을 그대로 잘 확행해 가고 있습니다. 공연이라든가 예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품격 높은 품질이 좋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가져주시고 시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그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감만족 관광도시 21세기의 굴뚝 없는 산업, 이게 바로 관광이죠. 이 부분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고, 등한시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늘상 이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 머리가 꽉 채워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중복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비전 있는 희망도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발길이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귀농귀촌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쭉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목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을 좀 실어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길을 살려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아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그런 도시로 우리가 발돋움해야 되겠다. 제가 도지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실국장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CCU 탄소 포집 활용 연구개발 실증센터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 주셔야 됩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를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살을 붙이시고 해주신다면 서산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도 지정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뭐 잘 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명공학 분원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말이 있죠. 10년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처럼 100년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재를 키우는데 학교 교육만으로 되지 않죠. 요즘에는 학교 교육은 어찌 보면 가외적인 교육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개인 교육, 유치원에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교육청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학생들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학습 능력이라든가 또 체험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 이 시야가 넓은 그런 학생으로 그런 동량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시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것은 결국은 장학금으로 또 어느 정도 또 유도할 수도 있겠죠. 장학금을 많이 이제 확충을 하는 부분인데 공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직사회 이 부분은 뭐 제가 늘상 강조도 하고 공직자들을 오히려 너무 직원들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시장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밖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갈구고 힘들게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방향성을 잡고 목표를 정해서 그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들 제가 계속 같이 지금 얼마나 일을 해봤습니까? 능력이 출중합니다. 다만 그 능력 있는 공직자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장을 열어주는 역할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할 뿐이고 또 인정감을 주고
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책무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또 상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옆방에서는 또 우리도 받아야 되겠네 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게 푸시를 하고 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서산시를 그런 조직으로 키워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지속가능 안심도시인데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 서산시 우리 공직자들이 잘 갈고 닦고 다듬는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만 쭉 보시면 내용을 아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않겠습니다. 환경이라든가 또 이런 생태적인 측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 단계, 5단계와 마찬가지로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맥락이 바로 이 지속가능한 안심도시, 안전, 또 환경, 생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6개월의 핵심 성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의 성과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과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면 6개월에 성과 낼 수가 없죠. 여기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케미칼 국내 최초 HPC 공장 준공. 물론 이거는 서산시가 어떤 그 추진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서산 지역에서 이어진 일이고 서산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혀 서산시하고 무관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진류 기반의 석유화학 산업 이런 그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바로 HPC 그런 공장 준공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된 부분, 이 부분도 제가 평가를 받았는데요. 환경도시 최초로 이 선정이 된 부분,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과연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아주 밀도 있는 테스트를 받았어요. 제가 잘 통과가 됐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해왔기 때문에 또 환경교육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라 믿습니다. 저는 이 자원회수시설이 어쨌든 이렇게 난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인 만큼 정말 잘 만들었다.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이런 효자 노릇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굴뚝이 94m인가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밋밋하게 굴뚝으로 올라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래서 기왕에 만드는 거 일부러 전망대도 만들 판인데 그렇게 94m까지 올라가는 굴뚝을 보기 흉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대기에 전망대처럼 만든다면 그리고 밤에 야경도 들게 한다면 남산 타워처럼 얼마나 멋있겠느냐. 그 주변에 왔던 분들이 관광지화로 또 될 수 있다라고 측면에서 설계를 좀 변경을 하는 것을 검토시킨 그런 그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멋있게 잘 하겠습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하는 것, 또 서산의 알프스 아까 다 얘기했죠. 예, 한우 목장 개방을 하는 것은 첫 시발점을 떼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340만 평의 이 운산 목장을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로부터 왜 저런 것을 그냥 놔두냐? 줄기차게 저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농식품부의 이런 마인드가 그것을 열 수 있는 마인드만큼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제역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이 2km 정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게 시발점으로 삼아서 멋있게 또 관광지화하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격팀 우리 있잖아요. 직장 사격팀. 국가대표 6명을 또 배출이 됐고요. 거기 나머지 쭉쭉쭉 읽으셔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34쪽에 보면은 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할 때 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이렇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일단 시청사 문제죠. 시청사는 1700명의 공직자들만 근무하는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18만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집입니다. 이 시청사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자존과도 같습니다. 제가 중국을 국제여객선 치안 관련해서 영성시를 4번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중국에 가서 맞상대인 영성시 시장을 여기 초청을 한다든가 또는 그쪽 부시장이 수석 부시장 왕홍효 부시장이 서산도 왔었는데 우리 서산시청으로 안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좀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를 얕잡아 보기도 하고 대국이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건물조차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습니까? 그래서 숲골프장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 시청사 우리의 자존감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죠. 이 시청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상반기에는 어쨌든 입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이제 연말 좀 늦어질 수는 물론 있겠지만 분명히 2023년도 상지를 결정하겠다. 확고한 결심입니다. 네,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내용은 쭉 흐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산공항이죠. 이 서산공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6월 달이던가요? 제가 이제 오래돼서 정확한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그때 당시에 서타가 다 1.32까지 났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여기 통과가 됐었고 해서 그때 이후로 잘 추진했으면 어찌 보면은 그 계획대로만 됐다면 2023년도 말 내년도에는 비행기가 사실 뜨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산공항을 서산공항에서 끝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서산공항은 국제공항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국제공항으로 키우든가 아니면 이어서 옆에다가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든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권에 국제공항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우리는 중국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정말 충청권의 교두보 역할, 항공의 어찌 관문, 그 다음에 또 바다는 대서양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항구, 국제공항, 이 쌍두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충청권이 되기 위해서는 충청도가 국제공항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지론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앞서서 얘기하기보다는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입을 맞추듯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또 정치권에서도 컨센서스가 차츰차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먼저 출발점을 삼습니다. 서산공항 여기 우리는 지금 현재 지자체 장으로서는 서산공항이 되는 게 급설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공항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기왕이면 연속선상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 또 따로 떼어서 이거는 이중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잖아요. 예,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서산공항의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로림만 해양정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생태적인 측면이죠. 우리 서산은 너무나 복받은 동네인데 이러한 그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와대내의 버금가는 규모는 비록 작지만 그런 그 국가 정원으로 키워나가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저는 충청권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지사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저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장은 더더욱 당연하죠. 우리 여기 기자님들 이
제가 이 현안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그 기사를 좀 이렇게 써주시고 또 살을 좀 붙여주시고 어디에서 사석에든 어디서든 이 부분에 대해 설파를 좀 해주셔야 된다. 우리부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 생태보유 국가가 정말 환경가치 1호라고 해놓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걸 제대로 키워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이 예타가 하루속히 좋은 결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힘을 전폭적으로 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그러나 아쉬운 부분에서 자꾸 아쉬움을 토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롭게 다시 나가서 이 부분에서라도 성사를 시켜 나가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구역 걸려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어필도 하고 우리의 이 당위성과 필요성과 여러 가지 애로점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실무선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또 농식품부 관계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자체에서 그 농지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 농지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더 그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면 그거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뭐 정해진 그 방침 때문에 어렵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풀어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조만간에 풀리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경제적 여건도 되게 낙관적이진 않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시는 또 나름대로의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5가지의 비전,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드는 일, 그리고 걱정 없는 복지도시를 만드는 일,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일,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드는 일, 그리고 비전 있는 희망도시를 만드는 일에 110가지 공약이 요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00여 공직자들과 한시도 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큰 힘이 되어줄 또 한 줄기는 바로 언론, 방송인 여러분들이다. 물론 시의회는 뭐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OS 오품으로 무장을 해서 열심히 일하자. 잘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항상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께 대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행정을 심플하게 잘 하고 그리고 항상 관이 높지 않다. 항상 부드럽다. 이런 이미지화를 하면서 소프트한 행정을 좀 하고 그리고 신속한 행정, 스피디한 행정을 하면서 완전하고 깔끔하고 빈틈없는 그런 스마트 행정을 하자. 이런 노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열심히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오해하는 것들 풀어드리고 이해시키고 하는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SNS라든가 손품을 잘 팔아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과의 또 소통을 이어나가는 노력들 그리고 현장을 항상 확인하고 발품하는 이런 그 발품 확인 행정을 게을리하지 말자. 그리고 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쓰는 부품 행정 그리고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게 정말 오픈 행정 진정성 있는 이런 행정을 하자. 이런 그 OS 오품을 실천 강령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들한테도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은
승풍파랑의 기세, 말 그대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거치면서 저 멀리에 있는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에 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